커피 이야기. 커피 이야기 갑시다. 사실적 사고 커피 이야기. 니네 교과서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자. 커피 이야기. 커피 좋아하죠? 선생님도 커피 뭐 하루에 2잔씩은 마시는 것 같은데 적당히 마셔야 돼.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고우나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마시는 커피 음료를 말하는 거고요.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 자체, 식물성 커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은 너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야. 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냐? 이때 쓰는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나는 인간인 거고, 야, 내가 인간이지 그럼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생물학적 인간인 거야. 별로 별개인 것처럼 마찬가지다라고 했네. 내용 정리방은 뭐야 그러면? 이것은 마치 뭐뭐한 것과 같다. 뭐뭐한 것과 마찬가지다. 뭐라고요? 아까 했던 유추 비유가 이거예요. 얘도 유추구 비유입니다. 인간이 생물학적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된 인간이 되잖아. 이 인간과 이 인간이 다른 것처럼 커피도 생물학적 커피를 가공을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하는 것이 가공을 거쳐 마실 수 있도록 가공되는 게 사회화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가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다르다라는 유추의 내용 전개 방법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 나무에 매달린 체리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생두가 생물학적 커피입니다.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쓰기만 해요.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이 쓰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쓸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이 커피는 어떤 커피가 되겠니?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커피야? 생물학적 커피가 되겠지. 생물학적 커피,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뭘 거쳐야 된다?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이 있어야지 생물학적 커피에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돼야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처럼 커피인 생두도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된다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문제 마지막에 말리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말리고 볶는 과정에 따라서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지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를 건자고요. 젖을 습자겠죠? 좀 뭔가 물과 관련된 거, 말리는 방법과 관련된 차이가 있을 것 같죠? 자연식이라고 불리는 건식법은 첫 번째 건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자연식이래요.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식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연식.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하고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건식법. 건식법의 첫 단계는요. 건식법의 단계 나옵니다. 빨갛게 익은 체리 열매,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일단 건식법만 그렇게 써요? 습식법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수확합니다. 순서 과정이야. 과정 잘 봐야 돼.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 품질에 따라 다양합니다. 수확해요.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지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을 선별합니다. 자, 첫 번째 수확, 두 번째 세척 이후 선별. 그래서 잘 익은 것, 덜 익은 것, 손상된 것 이렇게 키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키질이 우리나라에는 키질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옛날 곡식을 수확하면 거기에 뭐가 있니? 돌도 섞여 있고 먼지도 섞여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있어. 나무로 엮은 거 이렇게.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먼지는 날리고요. 이렇게 하면 가벼운 것 순서로 무거운 건 이 안쪽으로 모이고 가벼운 건 점점 바깥쪽으로 몰려요. 이렇게 해서 돌과 품질 있게 고르는 건데 그런 키질입니다. 키질을 통해서 선별하게 되죠.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이게 나와있죠. 여기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무슨 법과 무슨 법? 건식법과 습식법. 먼저 나오는 거 무슨 법? 건식법.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고? 자연식. 자연식이죠. 왜 자연식이죠? 가장 오래됐고 가장 단순하며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한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과정은 뭐 한다는 거야? 커피를 수확합니다. 두 번째는 수확한 커피를 뭐해서? 세척한 다음에 키질을 통해서 선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먼지 같은 것들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럼 뭐 하는 거니? 건조하는 거겠죠? 일단 말려요. 세척하고 선별한 다음에 말립니다.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라고 했죠. 이는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내용 정리 방법이 유추예요. 아까 선생님이 사실적 사고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거야, 원래. 그래서 미세먼지 거기서도 거기서는 유추는 안 나온다고 해. 비상한 출판사에서 미래에서는 여기 유추, 앞에도 유추 나왔었죠?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 그 다음에 체리가 말리는 겁니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머금을 때까지 2, 3주간 말립니다. 햇빛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합니다.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합니다. 라고 했죠. 여기는 건조입니다. 근데 건조 방식은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보통 어떻게 말립니까? 수분이 몇 퍼센트가 될 때까지? 12.5%가 될 때까지. 그죠? 햇볕에 말리는데, 햇볕이 약하면 어떻게? 4주까지 말리기도 하죠. 2, 3주간 말리는데, 햇볕이 약한 건 4주. 또 대규모 공장에서는 드라이어를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하는 거죠. 자, 맨 먼저 뭐 한다고요? 수확. 그 다음에 세척. 그 다음에 키질. 그 다음에 건조. 몇 퍼센트까지? 12.5%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는 앞의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세요. 12.5%까지 말리죠. 어디에다가? 햇볕 최대. 몇 주? 2, 3주. 햇볕이 약하면 4주. 공장에서 뭘로? 드라이어를. 이렇게. 말리게 되죠. 자, 건조 작업은, 이 말리는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건조 단계인데, 이 건조 단계에서는 커피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거야. 아주 중요하대요.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 위험이 커지고요. 또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습도를 몇 도로 맞춘다? 12.5로 낮추는 거죠.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는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건조 과정이에요. 건조 과정인데 건조가 그만큼 중요하죠. 이동이라든지 보관 이런 데 훨씬 유리하죠. 12.5%가 너무 바짝 말리면 부셔지고 너무 적게 말리면 품질이 상하죠. 곰팡이 피거나 썩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말렸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사일로에 보관합니다.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합니다.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사일로에 보관하고 그 다음 생두를 어떻게? 체리에서 분리해냅니다. 분류. 자, 다시 여기까지 천천히 가보자. 수확하죠? 그지? 수확한 다음에 뭐 합니까? 세척하죠? 그 다음 뭐예요? 선별하고, 키질 통해서 선별하죠? 그 다음 뭐예요? 말려요. 습도가 몇 대까지? 12.5까지 될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일로에 보관합니다. 그죠? 공장에서 이제 여기서는 말린 다음에 뭐 합니까? 기계를 사용해 생두를 어떻게? 체리에서 분리해냅니다. 체리는 이제 껍질이죠. 껍질을 벗겨내고 생두를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이를 뭐 한다?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처음만 잘 안 되지만 몇 번만 반복하면 금방 돼요. 자, 사일로에 보관하죠. 그 다음에 생두를 분리해내죠. 분리한 다음에 다시 뭐 한다고요?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게 건식입니다. 로부스터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로부스터 커피는 이렇게 먹면 돼요. 근데 브라질에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도 에티오피아, 아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통해 거칩니다. 라고 나와있죠. 이런 거는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시험에서도 지문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찾아서 풀 수 있는 것이겠죠. 건식법입니다.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건식법인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수학하죠? 수학하면 뭐합니까? 세척을 하고 키지를 통해서 선별하죠. 선별하죠? 그 다음 뭐합니까? 말리죠. 말리는 2, 3주 정도. 습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12.5. 하지만 뭐 비가 좀 햇볕이 좀 적은 날은 4주까지 말리고 공장에서는 드라이어로 말리게 되죠. 자, 말려서 12.5도.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죠. 그 한 다음에 어디에 보관합니까? 사일로에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뭘 분리해내요? 생두에서 체리의 생두를 분리해내죠. 그 다음에 다시 뭐 합니까? 다시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서 포대에 담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법? 건식법이죠.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헷갈릴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근데 항상 두 개를 비교해서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자, 여기까지 건식법이었습니다. 다음 습식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습식법. 일단 습식법은 특별히 고온화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계, 또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렇지만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습니다.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습식법이 좀 더 고급 아라비카 커피를 하는데 이용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라비카도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라비카가 아니라 뭐라고? 고급 아라비카. 여기는 아라비카 커피의 95%잖아.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고요. 또 에티오피아 IT 파라과이산의 아라비카 커피 대부분, 또 일부 인도에서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라비카 커피의 대부분은 뭘 쓴대? 건식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고급 아라비카 같은 경우, 고급 아라비카의 경우 뭘 쓴다고? 습식을 쓴다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이렇게. 단점이 뭐라고요? 기계를 많이 거치고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커피 본래의 향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뭐야? 훼손이 적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자, 그럼 얘도 과정이 나오겠죠? 자, 과정이 나오니까 잘 한번 볼게요. 다음 거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잘 눈빛에서 그냥 잘 알아듣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이거 빨리 하고 이 다음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뭐 하죠? 그렇죠. 수확을 합니다.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치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수확해서 세척해서 분류합니다. 여기 이제 물이 담긴 탱크 속에 거칩니다.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분류하고 세척하고 선별하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뭐래? 체리의 껍질과 가위가 어떻게 해요? 제거한다. 이게 먼저가 나오네. 그러니까 건식법에서는 언제 생두에서 체리에서 생두를 분리해냈죠? 사일로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분리한 다음에 포대에 담는 것이었죠. 근데 얘는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껍질하고 과육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되는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며 생두가 분리됩니다. 두 면의 간격은 생두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어떻게 된다는가? 덜 손상된대요. 그래서 생두를 빨리 분리해내면 분리할수록 수확하고 분리하는 과정까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습식법은 말리기 전에 먼저 분리해내잖아. 그러니까 얘가 덜 손상되는 거지. 움직이는 면과 움직이지 않는 면이 고정된 면이 있나 봐. 고정된 커피를 갖다 놓으면 위에 있는 애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서 껍질과 과육을 벗겨내는 거죠. 이게 몇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수확합니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세척하고 분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껍질과 과육을 분리하게 됩니다. 기계에서. 그래서 껍질과 과육을 생두 빨리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덜 손상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게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다음
다음에 과육을 분리해냈죠. 생두를 분리해냈죠. 이 생두는 다시 한번 뭐 한다고?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미안. 여기 올라붙어 있는 건데 잘못됐다. 2차 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과육이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려집니다. 라고 했죠. 2차 분류 과정을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제 과육이 제대로 제거된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려지게 됩니다. 2차 분류 과정입니다. 자, 다음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분류가 2번 되죠. 맨 처음에 세척하고 분류하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죠. 그치? 껍질을 벗겨내.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다시 한번 진동판에서 분류하죠. 근데 그때 과육이라든지 껍질이 남아있는 과육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합니까? 탱크에서 다시 한번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됩니다. 며칠간 발효되죠.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 껍질이 녹습니다.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죠.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액과 속 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 걸립니다. 24시간, 36시간 걸리죠. 이게 발효 과정이에요, 발효.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2차 분류와 세척, 그리고 발효가 되는 거야. 2차 분류, 세척, 발효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가보자. 자, 자꾸 반복만이 살 길이야. 반복하면 기억하대. 자, 맨 처음에 수확하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세척하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한 다음에 뭐 하죠? 그렇죠. 과육, 껍질과 과육을 분리하게 내게 되죠? 자, 분리하게 내죠? 이 분류한 다음에 얘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진동판에서 2차 분류를 하게 되죠? 그때 그럼 남아있는 과육이나 찌꺼기들 다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뭐 합니까? 세척을 해요. 다시 한번 씻어서 그걸 뭐 합니까? 발효하게 되죠. 이때 발효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이때 발효가 잘못되면 신맛, 불유쾌한 신맛, 그냥 신맛이 아니야.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 있죠. 이렇게 발효하게 되면 남아있던 과육 껍질이라든지 또는 점액질이라는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죠. 요건 또 기간에 따라 다르는데 보통 24시간에서 36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게 돼요? 얇은 은색의 막만 남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약돌과 같은 미끈그런 기운이 사라지면서 조약돌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2차 분류 후 세척 및 발효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발효가 됩니다. 다음. 발효가 끝났어요. 발효가 끝나면 다시 뭐 합니까? 또 한 번 세척을 하게 되죠. 세척 몇 번째냐, 이거? 3번째 세척이죠. 발효기, 그냥 물이 많이 들어가죠. 공정이 많죠. 그러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 번 세척됩니다. 이때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대요. 그러면 37%면 수분 함량이 아직은 높죠? 아까 적정량이 몇 퍼센트? 12.5%. 그래서 이상적 수분 함유량인 12.5%로 낮추기 위해서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 생두를 이제 뭐합니까? 건조하게 되죠. 이때 건조가 한참 뒤에 나오지? 이때 건조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판이나 돗자리를 사용하고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대요. 아까 햇볕에 말릴 때는 며칠이었죠? 2, 3주. 길게는 뭐 4주 정도까지 있었지? 요건 이제 이미 껍질이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아까 음색 막이 쌓여 있다고 했지? 음색 막과 쌓여 있어요.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파치먼트죠. 건조하게 되죠. 건조하게 되면 얇은 막만 있는 파치먼트 커피가 된다라고 했죠. 자, 됐습니까? 자,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그래, 이게 다시 정리하면 절수록 되게 도움이 돼. 자, 습식법 갑니다.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수화, 그 다음에 세척, 선별,
그렇죠. 분류하고 선별한다고 하죠. 선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두를 껍질과 과육에서 분리해내죠. 분리해냅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진동판에서 2차 분류를 하게 되죠. 이제 남아있는 과육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분리했어. 그럼 다시 뭐 해야 돼요? 얘를 세척하죠. 세척한 다음에 어디다? 기계에다 발효를 하게 됩니다. 발효하면 거기 남아있는 뭐 이렇게 미끈거리면 점액질이라든지 얇은 제거되지 않은 속껍질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뭐만 남아? 얇은 음색막만 남게 돼요.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발효한 거는 다 아니지. 어디까지 했냐 지금? 어디까지 했니? 발효까지 했니? 발효까지 했니 아까 지금? 발효를 했죠. 그럼 발효하게 되면 만약에 발효를 잘못하면 어떤 맛이 난다고?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 있죠. 그래서 발효한 다음에 다시 뭐 합니까? 세척을 하죠. 세척한 다음에 건조하게 되죠. 그러면 세척하게 되면 습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건조를 해서 언제까지 몇 도까지? 12.5까지 세척하게 되죠. 그렇죠? 보통 며칠 걸린다고요? 8일에서 10일. 그럼 이렇게 건조하면 뭐만 남아요? 얇은 막만 남아있는 커피가 되고 우리는 그 커피를 무슨 커피라고 부른다고? 파치먼트 커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건식법과 석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얻은 생두예요. 다 말린 거야 이제. 다 말리고 다 말린 생두야.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큐어링은 수출되기 직전이니까 이 큐어링은 습식법이든 건식법이든 마지막에 거치는 거지? 이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되게 됩니다. 이 큐어링 과정. 그러면 큐어링 과정은 건식법, 습식법 모두 큐어링의 과정을 거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냅니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큐어링을 한 다음에 등급을 매기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여기까지가 수출이죠. 수출 직전. 이렇게 해서 수출합니다. 큐어링 거쳐서. 그다음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다 해야 돼? 한 번 더. 로스팅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아직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합니다. 라고 했죠. 로스팅. 집에서 로스팅 해봤어요? 선생님 집에서도 가끔 로스팅해요. 프라이팬에다 계속 해요. 처음에는 막 겁나 내가 이걸 태우지 않을까. 근데 하다 보면 반짝반짝 해질 때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기름이 막 나오더라고요. 안에서. 자, 로스팅이란 생두를 12분에서 20분간 섭씨 180도, 25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을 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캐러멜은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설탕을 새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로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 하이다 라고 했죠. 이것도 뭐라고? 캐러멜을 우리가 뽑기 있죠? 달고나라고 하죠. 그거에 유추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스팅입니다. 자, 로스팅하면 이제 끝났어. 로스팅은 끝이야. 실은 여기까지가. 로스팅했으면 이제 그거 갈아서 커피를 마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마시던 커피 어디 갔니 근데? 자, 이렇게 한 번 더 가봐. 앞에까지. 앞에서 한 번 더. 그래. 얘 눈빛이 한 번 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난 한 번 더 할게요. 자, 습식법 갑시다. 건식법은 오히려 간단하니까 습식법. 맨 처음에 유라 뭐합니까? 뭐래요? 수학을 해야죠. 수학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거야. 자, 수학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척하고 분류를 하게 되죠. 분류한 다음에 뭐 합니까? 껍질과 과육을 생두를 분리해 내겠죠. 분리해 내는데 뭐야? 진동판 떨리는 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과육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분류했습니다. 그럼 분류하면 그 다음에 그걸 뭐 하죠? 세척해서 발효하게 되죠. 자, 발효는 되게 중요하죠. 발효가 왜 중요합니까?
발효를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나죠. 자, 발효를 했어요. 발효하면 그때 점액질이라든지 남아있는 속껍질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뭐 합니까? 꺼내서 세척하게 되죠. 그죠? 세척하게 되죠. 그럼 세척하면 습도가 좀, 그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선생님 좀 높아요. 아무튼 12.5도는 아니에요. 34%인가 32%인가. 그래요. 37%예요. 그래요. 고맙네요. 37%입니다. 그때 커피를 우리 무슨 커피라고 부르죠? 파치먼트 커피. 얇은 막만 있겠죠. 자, 발효했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얘를? 그냥 건조해버려요? 아니요. 세척을 한 번 더 하죠. 세척을, 세 번째 세척을 하죠. 세 번째 세척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조하게 됩니다. 자, 건조하게 되죠. 습도를 몇 도로 만들어야 돼? 12.5도로 만들어요. 자, 건조했으면 그걸 끝입니까? 건조해서 그다음 뭐 해야죠? 수출하기 직전에 큐어링 과정을 거치죠. 큐어링은 뭐 하는 거죠? 얇은 막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지와 이물질을 싹 제거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큐어링입니다. 이게 수출 직전이죠.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가 되려면 마지막 단계 뭘 거쳐야 돼?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로스팅 거칩니다. 로스팅에는 이제 색깔이 갈색이 나오죠. 캐러멜화 우리 뽑기처럼 이렇게. 커피원들은 로스팅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게 됩니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뉜대요. 오.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부터 검은 갈색일까지 다양합니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이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로스팅은 수출국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죠. 이게 다양한 향, 색, 맛 이런 거 나오겠죠. 자, 수출국, 소비국에서 주로 하는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비자들에 맞게 로스팅하죠. 요즘은 커피 전문지 웬만한 좀 가면 자체에 다 로스팅 기계가 있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국에서 주로 합니다. 로스팅은. 자, 그럼 로스팅이 끝났어요. 로스팅을 마친 커피원들을 다시 드립이라든지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뭐가 된다? 음료인 커피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건조, 가공,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뭐 하나까지 하면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게 되면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된다라는 거죠. 와, 길다. 야, 너네는 어떤 커피를 좋아하니? 드립 커피를 좋아하니? 선생님 잘은 모르고 콜드브루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보통 우리가 샵에서 먹는 것들은 에스프레소 기법이잖아. 이렇게 쫙 이렇게 쪄가지고 지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선생님 그거 좋아해요. 콜드브루는 왠지 맛이 좀 그래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선생님이 새콤한 맛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고소한 맛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5억 잔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죠.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를 뭐와 비교해서? 물과 비교해서 했죠. 이렇게 물과 비교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우리 손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죠? 와, 커피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옆에 있는 것도 한 번만 볼까요, 그러면? 자, 한번 쭉 가볼게요. 건식법. 요거 한번 정리해보면 돼요. 재밌어요. 자, 자연식이죠? 가장 단순하고 오래되고요.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값싼 로부스터 커피를 가공할 때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건식법에 로부스터만? 아라비카도 쓰죠?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95% 아라비카. 그러니까 고급 아라비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건식법을 쓰는 것 같아요. 과정은 체리 수확하죠? 세척하죠? 키지를 통해서 선별합니다. 말려요. 그 사일로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생두를 채려서 선별하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렇죠. 큐어링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로스팅하고, 그 다음에 추출하면 커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건식법 과정 나오죠?
체리 수확, 세척 및 분류, 그죠? 세척하고 분류, 건조하고요. 4일로의 보관, 그죠? 선별 및 포장 나오게 됩니다. 건식법과 습식법은 고안된 기계에 많은 양의 물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체리의 껍질 과육을 제거하는 단계가 어디에 있어요? 건조 전에 있어요. 얘는 건조한 이후에 벗겨내는 거고요. 그렇죠? 자, 습식법 과정 가봅시다. 처음에 체리를 수확하고 세척 분류하죠. 여기 과정은 뭐랑 똑같아요? 건식법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진동판에서 2차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본문의 내용을 자주 읽었으면 이거 진동판에서 2차 분류다. 그러면 나머지 과육들이 좀 사라지게 되지. 그 다음에 다시 뭐합니까? 세척하게 되죠. 세척하고 발효하게 되네. 발효하면서 끈적이는 막이라든지 또는 남아있는 속껍질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발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세척하고 나서 건조하게 되죠. 그죠? 여기서는 발효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었죠. 건조하게 됩니다. 건조. 그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선별? 선별 다음에 큐어링. 큐어링. 선별 하나? 건조한 다음에 세척 및 건조. 한번 가보자. 선생님도 헷갈린다. 세척하고 건조하고 그쵸. 선별하는 과정은 여기 안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 다음 건식법이나 습식으로 생두를 강화하죠. 그 다음 뭘 거치고 큐어링을 거치고 로스팅하고 추출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커피하는 과정까지를 알아봤습니다. 큐어링하고 로스팅 됐고, 요거 전개 방식 잘 나온다고 했으니까 봐야 돼. 로스팅이란 생두를 땡땡땡땡 하는 과정이다. 뭐가 쓰였다고? 정의 나와있죠. 캐러멜은 어린 시절 불량식품 대명사 나오죠. 뭐가 쓰였다고? 유추. 이렇게. 커피를 끓였을 때 느낄 수 있다. 예시. 비교.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다. 이게 나오죠. 내가 볼 때는 커피보다는 콜라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많이 마시는 음료 중에 하나다라고 했지만 가장 많이 마시는 건 콜라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봤고요. 여기는 천천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설명문이고, 커피 가공 방법. 커피 열매는 건식법 또는 습식법으로 가공되고, 큐어링, 로스팅을 거쳐 커피 음료가 됩니다. 분류 나와있죠? 종류별로 나눈 거죠. 건식, 습식, 비교, 아까 나와있죠? 건식과 습식을 비교하는 것도 여기도 비교에 해당합니다. 물과 커피 마시는 양도 비교하게 되고요. 커피의 가공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했고요. 커피 열매가 가공되는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했죠?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작품의 구성 첫 번째,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가 구분된다라는 거. 중간 부분이 건식법, 습식법, 그 다음에 큐어링과 로스팅 과정 설명했고요. 이런 다양한 과정 거쳐서 우리 손에 전달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비교죠, 비교되죠. 자연식이라고도 보죠. 가장 오래되고요, 단순하고요.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합니다.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고요. 값싼 로부스터고요.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죠. 건식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죠.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잘 보존해 훼손이 적다라고 했지. 왜 훼손이 적다고 했죠? 훼손이 어떻게 하면 더 본연의 향을 느낀다고 했어? 생두를 분리하는 과정이 수확하고 나서 얼만큼 빨리 하느냐야. 근데 얘는 건조 이전에 생두를 분리해내죠. 그래서 커피 본연의 향이 잘 보존되어 있죠.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의 가공이 이용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만 보면 로브스터는 건식법이고요. 아라비카는 습식인 것처럼 보이고요. 로브스터는 값싸고 아라비카는 고급인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자, 건식법 과정 한번 가볼게요. 이게 첫 번째 체리 수확하죠. 체리 열매 수확하게 됩니다. 다음 세척, 물로 세척한 후에 퀴즈를 통해서 잘 익은 거, 덜 익은 거 손상등으로 체리를 선별하죠. 그래서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하고요. 다음 말리게 되겠죠. 선별한 체리를 햇볕에 말립니다. 2주에서 3주, 햇볕량이 적으면 4주까지. 또 드라이어를 이용하기도 하죠.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돼. 왜? 너무 많이 말리면 부서져서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너무 적게 말리면 곰팡이 피거나 썩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조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관은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어디에 보관한다? 사일로에 보관하게 되죠. 공장에서 기계를 사용해서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습니다. 이게 건식법입니다. 다음 습식법은 수확하죠. 그 다음에 세척하고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 잘 익었는지 여부가 크기도 선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체리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고 생두를 분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리 껍질과 과육 제거 시기가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다고 했어. 그래서 진동파를 사용하여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에 섞여 있는 과육을 걸러내게 됩니다. 2차 분류. 2차 분류한 다음에 탱크에서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지. 그 다음에 뭐하니? 발효. 그 다음에 발효를 하게 되죠. 발효는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시키는데 생두에 남아있던 미끈거리는 점액과 속껍질이 다 녹고요. 점액과 속껍질 제거에 걸리는 시간은 농도에 따라 좀 다르지만 24시간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다. 이때 발효가 잘못하면 그냥 신맛이 아니야. 신맛도 되게 좋은 신맛이 있으니까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라고 나와있고요. 다음 세척 및 건조. 탱크에서 며칠간 했고 세척 후 생두 성분이 12.5%로 낮추기 위해 햇볕이나 드라이어 건조하고요. 주로 기계를 드라이어로 주로 말리겠죠. 은색막에 쌓이는 파치먼트 커피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큐어링과 로스팅과 추출을 거쳐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된다. 됐어요.